현재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발언들을 보면 미국 경제가 단기간에 어떻게 되든 말든 미국 부를 되찾아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것도 감수하겠다, 이런 스탠스입니다. 함께 보시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예측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확실하게 과도기다. 그리고 미국 부를 되찾아오고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 관세를 내릴 일보다 올릴 일이 더 많다. 그리고 주식 폭락을 시장 지표로 삼지 않겠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트럼프 일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되게 의아할 텐데 절대 트럼프는 본인 재임 기간에 증시가 폭락하길 바라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기간 증시가 폭락했는데 왜 트럼프가 이런 강한 발언들을 할까요?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는 트럼프의 입입니다. 관세 부과에 대한 소식이 실시간으로 변동되고 있고 관세 부과에 대한 언급만 나오면 시장이 출렁이고 그리고 관세 부과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으면 시장이 오히려 반등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3월 4일부로 캐나다, 멕시코에 25%, 자동차 관세는 한 달 유예했고요. 그리고 캐나다의 목재 유제품 250% 이렇게 엄포를 하고 있고 3월 12일 철강 알루미늄 25%, 그리고 4월 2일 유럽연합에 25%, 4월 4일 전세계의 상호 관세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관세가 워낙 오락가락 실시간 변동되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정말 트럼프가 마지막 대통령 임기라서 막 나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앞서 보았던 발언들 그리고 관세 우려, 이렇게 관세 전쟁을 하면 미국 기업들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 심리로 계속 올라가던 증시가 다시 한번 더 기대를 뛰어넘는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가 보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증시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이상 단기간 빠르게 무너졌고요. 렛츠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게, 미국의 부를 다시 되찾아온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해서 다른 나라의 성장을 미국의 성장으로 가져온다. 그래서 미국의 부를 되찾아온다.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이때까지 멍청한 무역을 했고 더 이상 이런 무역을 하지 않겠다고요. 결국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박차를 가하려고 하니 전 정부, 바이든 정부가 미국 정부 부채를 상당히 많이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머리가 아픈 겁니다. 결국 트럼프는 미국 정부 부채 해소를 해야 됩니다. 돈을 풀어야 하지 않을 긴축 시기에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 과도하게 돈을 풀었고 결국 미래에 쓸 돈들을 다 땡겨오면서 현재 미국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현재 미국 국가 부채가 얼마냐? 36조 달러가 넘습니다. 36조 달러는 한국 돈으로 5경이 넘습니다. 와,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금액입니다. 미국 정부 부채가 항상 경제가 어려웠을 때 확 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는 2020년 코로나 시기 때 미국 부채가 확 늘었고 코로나 이후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미국 정부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진짜 기울기 한번 보십시오. 기울기가 바이든 정부 때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늘었나? GDP 대비 한번 보실까요? 현재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가 넘습니다. 1960년대는 53% 수준밖에 안 됐고 1980년대는 오히려 더 줄어서 34%, 2000년대는 58%, 근데 지금은 120%가 넘는 엄청나게 높은 GDP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코로나 때 정부 부채가 초급등한 이후에 다시 소폭 내려왔지만 재차 상승하면서 현재 120%가 넘었고요. 미국 정부 부채가 워낙 심각하니까 헤지펀드의 대부라고 불리는 레이 달레오가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 적자 감축에 나서지 않으면 3년 내로 심각한 부채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25년 6월에 9조 달러 부채가 만기가 도래합니다. 9조 달러가 얼마냐? 한국 돈으로 1경이 넘습니다. 역시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금액이죠. 언제 위기가 닥칠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헤지펀드의 대부 레이 달레오, 그의 의견은 3년 안팎으로 올 것이다. 결국 이렇게 미국 경제에 충격이 오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정부 부채 삭감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도 정부 효율부 부장으로 연방 정부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있죠. 그것 역시 미국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한 행동의 일환입니다.
작년 2024년 회계연도로 미 재정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2,500조 원이 넘고요. 전년 동기 대비 8%나 급증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심각하게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 재정 적자가 확 늘었을 때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 부채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자 지급액 자체만으로 엄청난데요. 여기 초록색 점선은 미국 국가 방위비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라인은 정부 이자 지급액인데요. 이자 지급액이 미국의 방위비를 초과했습니다. 기울기 보십시오. 엄청 급등했습니다. 눈에 보기 좋게 다른 그래프로 보시면 확실하게 눈에 보이죠. 국방비보다 순이자가 엄청나게 급증하면서 추월했다는 것을요. 순이자 지출이 8,817억 달러, 약 1,280조 원이고요. 더 낮은 국방비는 8,741억 달러, 약 1,270조 원입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는 순이자 지출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길을 쓰고 정부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 둔화를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미국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79억에 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도체 보조금을 없애겠다. 이건 한국에는 안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관세 압박을 통해서 다른 국가의 성장을 다 미국 영토 내로 가지고 오겠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시키고 그 돈으로 부채 삭감을 하겠다. 그리고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정부 효율부에서 공무원 해고를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부채 줄이는 방법들이 다양하고요.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들, 관세나 불법 이민자 추방, 감세 정책 등을 시행하려면 부채를 줄여야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결국 이렇게 관세 전쟁으로 증시를 하락시키고 세계 경기 침체를 만들면 미 국채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가격이 오르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부채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 국채 10년물을 보시면 트럼프 취임 전후를 기점으로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죠. 결국 정부 부채 줄이기 위한 액션은 향후에도 계속될 듯 하고요. 왜냐? 25년 6월에 9조 달러가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무튼 트럼프가 미국을 더 강대하게 만들고 물가 안정과 본인이 원하는 정책,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도 시행하면서 미 국채 10년물을 더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럼 반대로 쉽게 생각해보면 아니 금리 인하를 하면 되지 않냐? 금리 인하를 하면 미 국채 10년물이 더 빠르게 떨어질 텐데 번거롭게 다른 것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국처럼 대외 상황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금리 인하가 답일까요? 미국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부채 삭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트럼프와 베센트 그리고 연방 정부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또 한번 얘기해보죠.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녕. Why